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은영아라고 해요. 제 성이 은가잖아요. 이름에서부터 돈 냄새가 난다고 친구들이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빠가 부자세요. 아니, 아빠가 부자인 게 아니라 증조부 시절부터 대대로 쭉 부자였대요. 증조부가 땅 보는 안목이 탁월하셨는데 사둔 땅마다 모조리 개발이 되면서 거의 신화에 가깝게 부를 축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증조부 재산을 엄청 많이 날려먹은 걸로 아는데 그래도 재산이 많았대요.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줄곧 부자였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한 대 걸러 대물림 한다더니 저희 아빠가 증조부 수완을 물려받은 덕분에 할아버지가 날려먹은 것 이상으로 재산을 더 불렸고 아빠는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이나 투자 사업 등을 하시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세요. 그러니 저 역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을 것 같다고요? 꼭 그랬던 건 아니랍니다. 엄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엄마 얼굴을 사진으로 봐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빠가 엄마에 대한 애틋함을 오래 갖고 계셨고 저 또한 사랑으로 돌봐주셨으니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아빠는 저를 키우시는 동안 연애 같은 것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고 말이에요. 아빠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진 저만 생각하고 저 키우는 것에 집중하겠다고도 스스로 다짐이라도 하셨던 것인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일만 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하는 데만 힘쓰시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연애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빠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저만 보고 연애 한번 하지 않으셨던 걸 감사하다 하면서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심 아빠가 평생 그렇게 혼자 계셔주길 바랐던 것 같기도 해요. 아빠 인생을 생각하면 제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알지만 솔직한 제 심정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래,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고 아직 충분히 젊으신데 연애도 하고 아빠 인생 즐기셔야지 하면서 저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며 제게 아빠 여자친구를 소개하시겠다는 거예요. 결혼 얘기까지 하시니 전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아주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아빠가 만든 자리에 나갔어요. 새엄마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젊어 보여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아빠보다 13살이나 어린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나이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거든요. 피부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나이보다도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엄청 관리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그 나이에 군살도 하나 없이 전반적으로 그래, 아빠가 반할만 하다 싶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뭐 호남형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긴 해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해야 할 거예요. 그게 더 약오르지만 사실이 그랬어요. 새엄마가 예쁘기도 하고 자기 관리, 외모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걸 보고 미용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심지어 의사였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 확실히 조곤조곤 말하는 것도 고상하고 똑똑한 게 티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제야 아빠가 깜빡 넘어가서 당장 결혼까지 하겠다고 할 만하다 싶었죠. 근데 그게 더 싫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반감이 생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 새엄마 부모는 딸을 돈 벌어오는 기계나 은행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딸 하나 의사 만들어 놓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 딸만 바라보며 등골 빼먹는 집안 같더라고요. 친정 부모는 물론이고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으니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사는 게 팍팍해 보이기도 했죠. 그래도 그 와중에 자기 관리는 용케도 잘하고 살았네 싶기도 했고 그런 배경을 다 듣고 나니 제 눈에는 그 여자가 저희 아빠 재력을 보고 작정하고 달려든 것만 같았던 겁니다. 그냥 너무 빤하게 그게 보였어요.
말하자면 상견례라고 할 수 있는 그 만남에서 돌아와 저는 망설이다가 아빠에게 제가 느낀 것을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네가 왜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만 그래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니 걱정하지 마. 아빠도 그 정도 분별은 할 수 있어. 제가 힘들게 꺼낸 얘기에도 아빠는 제 얘기보다는 그 여자 두둔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 아빠 모습을 보니 더 약이 오르고 그 여자가 우리 아빠를 제대로 구워 삶았구나 싶은 생각에 화가 나서 감정이 좀 격해졌던 것 같아요. 아빠는 지금 눈에 콩깍지 씌어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보일 리가 있겠어요? 막말로 그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는 꽃뱀이면 어쩔 거냐고. 작정하고 덤비면 알고도 당한다는데 굳이 결혼까지 해야겠어요? 영아,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꽃뱀이라니? 어떻게 그 사람을 두고 그런 표현을 쓰니? 네가 그런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아이라는 게 아빠는 너무 실망스럽구나. 아빠, 지금 내가 꽃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그 여자를 꽃뱀이라고 몰아간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할 거 없으니 좀 더 두고 보라는 거잖아요. 내 결혼을 두고 왜 네가 급할 게 있네 없네 하는 거냐? 이건 엄연히 내 일이야. 아빠 벌써부터 나한테 이러는 거 보면 결혼하고 나면 아주 남남처럼 살자고 하겠네? 왜? 이참에 내가 독립해서 나가겠다고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난 이 결혼 결사 반대야. 이전까지는 한 번도 아빠가 제게 그런 식으로 대하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한 아빠의 태도에 당황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그럴수록 저는 더 확신에 차서 그 여자가 새엄마가 되는 것에 반발을 했죠. 아빠한테 대들고 아빠랑 대판 싸우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무슨 수로 그 결혼을 막겠는가 말입니다. 아빠는 결국 그 여자와 결혼하셨고 저는 그 여자를 새엄마로 맞이하게 됐어요. 새엄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지만 딱히 제게 잘 보여야 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자기도 아쉬울 것 없다 이건지. 하긴 뭐 제가 엄마 손 필요한 애도 아니고 저 역시 다 큰 성인이었으니 한 집에 살았어도 각자 자기 인생 살면서 서로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병원에서 한 자리 하는 의사라 그런지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자존심도 센 것 같고 평생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없고 굽히고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친정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뜯겼을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자기 식구들한테도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으니 제 눈치 보면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처음엔 뭐 저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우리 아빠랑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나한테 잘 보일 마음도 없는 건가? 이제 결혼했으니 됐다 이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 재산 빼돌리려고 허튼 수작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기도 했죠. 제 절친 중에 간호사인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라 저희 아빠 재혼한 얘기도 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새엄마가 의사라고 하니 개원하신 거냐 하길래 그런 건 아니고 새엄마가 다니는 병원 이름 대며 거기 의사다 했더니 친구가 엄청 관심을 갖더라고요. 정말? 우와, 그 병원 대우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아서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다들 가고 싶어하는 병원으로 유명하잖아. 꿈의 직장이라고나 할까? 그래? 그 정도야? 뭐 이름 좀 있는 병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들 일하고 싶어하는 병원이라니 좀 달라 보이긴 하네. 너도 그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어? 당연하지. 말이라고 해. 열이면 열, 아니 100명한테 물어도 다 같은 대답을 할 거야. 나도 물론 할 수만 있다면 그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지. 이력서도 못 내봤지만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친이 은근히 그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새엄마랑 안 친하기도 하고 괜한 공수표 날리고 싶지 않아서 친구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별말 안 했지만 기회 봐서 새엄마한테 얘기나 꺼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기회가 생겨 새엄마한테 절친 이야기를 하며 한번 떠봤는데 새엄마가 제 이야기를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인적사항이랑 이력서 들고 오라고 짧게 말해서 내밀었더니 제 친구를 그 병원에 꽂아준 거죠.
진짜 의외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새엄마 이미지랑은 완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자기랑 사이 안 좋은 양딸의 친구를 들이면 괜히 찝찝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잘된 일이라 생각했고 제 절친도 저한테 엄청 고마워했어요. 야, 정말 고맙다. 난 네가 별말 안 하길래 기대도 안 했거든. 너희 새엄마랑 사이도 별로라고 하고 그래서 말이야. 사실 나도 그렇게 쉽게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 너한테도 섣불리 뭐라고 말을 안 한 거지 뭐. 어쨌든 진짜 고맙다. 내가 이 은혜는 두고두고 갚을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고마우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그럼 얼마든지 말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죽을 때까지 네 부탁 다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네가 그 병원에서 일하면 우리 새엄마를 가까이에서 매일 볼 거 아니야. 뭐 수상한 점은 없는지 허튼 짓 하는 건 없는지 잘 좀 지켜봐줘. 그러니까 감시 아닌 감시를 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완전 알아들었으니까 걱정 마. 역시 눈치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기집애. 그래, 우리 새엄마 감시 좀 해달라는 거야. 뭐라도 걸리기만 해봐.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래, 알아들었으니까 걱정 말래도. 절친이 그렇게 말해주니 완전 든든했어요. 새엄마 뭐라도 하나 걸리기만 하면 바로 아빠한테 다 폭로하고 실체 까발려서 아빠랑 헤어지게 만들 생각을 하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마음으로 뭐라도 걸리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남친이 생겨 연애하느라 새엄마에 대한 관심이나 의심도 조금씩 잊어가게 됐답니다. 남친과는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 좀 그랬던 게 새엄마가 실제로도 아빠보다 많이 젊지만 훨씬 더 젊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다 혼주 메이크업까지 받으니 얼마나 더 젊어 보였겠어요. 제가 봐도 아무리 핑크빛 한복을 입고 있다 한들 신부 엄마로는 절대 안 보겠더라고요. 신부 엄마가 젊고 또 예쁘기까지 하니 신랑 측 가족들이나 하객들이 뭐라고 수근수근하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새엄마 힐끗거리며 신부 아빠가 돈이 많다는 둥, 얼굴에 분명히 손을 많이 댔을 거라는 둥 수군대는 게 다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시모가 민망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내내 어찌나 신경이 쓰였던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 남편은 아주 싱글벙글인 거예요. 장모님이 예뻐서 기가 산다나 뭐라나. 그 말이 어이없긴 했어도 결혼식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던 것을 갖고 저희 쪽 탓 안 하고 남편이 그렇게 좋게 말해주니 결혼식 당시만 해도 그러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말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저더러 예쁘다 하는 소리도 계속하면 질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꾸 새엄마를 칭찬하는 거예요. 장모님 진짜 너무 멋지신 거 아니야? 외모만으로도 이미 너무 근사한데 심지어 능력까지 좋으시잖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실 수가 있어? 장인어른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던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까지. 우리 아빠 재산이 얼만데 그래. 새엄마 결혼할 때 시집 잘 간다 소리 듣고 결혼했는데 뭐.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장모님도 재산 없는 게 아니실 텐데 맘만 먹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셨을 거야. 장모님 미모가 보통 미모야? 그 지성은 또 어쩌고. 적당히 좀 해. 새엄마 얘기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 왜 자꾸 새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은 새엄마를 아주 찬양을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새엄마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굳이 제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내가 새엄마랑 불편한 사이라 친정에 가는 걸 꺼리는데도 자꾸 없는 일 억지로 만들어서 친정에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에 가기만 하면 저희 아빠 새엄마랑 어울려서 저녁 먹고 꼭 술자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술을 못 마신단 말이에요. 술도 못 마시고 새엄마도 마음에 안 드는 저를 꺼다 넣은 보리자루 만들어 놓고 남편은 신나게 아빠 새엄마랑 어울려 놀았던 거죠. 아빠도 술을 줄이려고 하시는 중이라 새엄마랑 둘이 아주 술친구도 그런 술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술 안 마신 제가 운전해서 집에 오곤 했는데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쇼핑할 때도 걸핏하면 새엄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장모님한테 잘 어울리겠다. 그렇지 않아? 장모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이거 하나 살까? 무슨 새엄마 걸 자꾸 사려고 해? 무슨 날도 아닌데 선물은 무슨... 선물을 꼭 무슨 날에만 하는 건가? 아무 날도 아닐 때 해야 그게 더 의미도 있고 빛이 나는 거지. 쇼핑하다가 장모님 생각이 나서 산 거다 하면서 드리면 얼마나 좋아? 난 별로. 그리고 그거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뭘 그래?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장모님께서 아주 딱일 거야. 그리고 주말에 장인어른 안 쓰신다는 골프채도 받을 겸 처가에 가기로 했잖아. 그 답례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안 그래? 제가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는데도 남편은 계속 새엄마한테 드릴 선물로 어떠냐며 이것저것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것들로만 골라서 그러는 거 있죠? 세상에 무슨 이렇게 비싼 걸 사겠다고 그래? 이 돈이면 골프채 새 걸로 사겠네. 너무 과해.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거라고.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니 그 자리에서는 더 말을 안 꺼내더니 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새엄마 드릴 선물이라며 뭘 사왔던데 물론 고가의 물건이어요. 진짜 웃기는 게 지 엄마한테도 안 그러는데 저희 새엄마한테만 그런다는 거예요. 시모께는 잘해야 소고기 같은 거 한 번씩 사드리는 게 전부인데 새엄마한테는 그러는 게 약오르기도 하고 한편 시모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오히려 제가 시모께 더 잘해드리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효도는 셀프라고 하더니 저희 집은 어째 남편은 저희 새엄마를 챙기고 시모는 제가 챙기는 모양새였던 겁니다.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나면 새엄마는 좀 잊고 살 줄 알았더니 이건 뭐 결혼하고서 새엄마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진 거죠. 남편이 그러는 게 꼴 보기 싫어서라도 새엄마한테 무슨 꼬투리 잡을 일이 생기기만 기다렸는데 정작 불행은 제 신혼생활에 찾아왔지 뭐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게 된 거였어요.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남편 사고가 난 곳이 새엄마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새엄마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고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남편은 외상을 크게 입은 건 아닌데 뇌 손상이 심하게 있었는지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당장 내일 바로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고 혼수 상태가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희망 고문 당하며 오늘은 깨어나 주길, 내일은 깨어나 주길 그렇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외상이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바이탈이 그리 안정적인 건 아니어서 입원을 해야 했고 단기간에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 생활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새엄마 덕분에 1인실 배정받아서 집중 모니터링 받으며 있을 수도 있었어요. 입원비를 떠나서 1인실이 잘 나질 않으니 새엄마 덕을 보긴 한 거였어요. 매일같이 피를 말리며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제게 1인실 시설이 좋고 어떻고 그런 게 그리 중요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특별히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건 확실했으니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제가 그걸 두고 새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했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저도 상태가 불안정했었거든요. 영아야, 너 자꾸 이러면 안 돼.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앞으로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니? 모르겠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 저러다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나 어떡해? 네가 이러니까 너희 새엄마가 네 걱정이 돼서 나를 네 남편 전담 간호사로 지정을 해주셨나 보다. 힘 좀 써주신 거지 뭐. 그래? 그럼 이제 네가 우리 남편 맡아서 살펴주는 거야? 잘 부탁해.
뭘, 지금도 누군지 다 아니까 아무래도 다들 좀 더 신경 써서 챙기고 있어. 대신 내가 전담이 됐으니 네가 좀 더 편하게 느낄 수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좀 다스려봐. 이러다 너까지 병나겠다. 처음에 저는 남편 병실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밥도 안 먹고 자리를 지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앞길이 막막해서 오열하면서 뒹굴 때도 있었고 소란을 피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이러면 아무리 1인실이라고 해도 다른 병실 환자들이나 보호자들한테도 방해가 되는 거야. 네가 이래봐야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정신 좀 차려. 말은 참 쉽게 하네요. 새엄마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새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냉정해요? 영아야, 너 왜 그래? 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의사로서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의사를 떠나서 네 새엄마로서도 같은 마음이야. 이럴수록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지 않겠니? 가서 밥이라도 먹고 바람 좀 쐬고 와. 내가 내 남편 옆 지키겠다는데 당신이 뭔 참견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새엄마, 나를 언제 딸로 생각이나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새엄마나 제 절친이 뭐라고 했었는지 또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던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을 두고 원망할 대상도 없었으니 아무한테나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새엄마에게 그런 감정이 폭발했던 거겠죠. 옆에서 절친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더 심하게 새엄마에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영아야, 제발 진정해. 이러지 말고 너 자신부터 먼저 챙기자. 마침 점심시간이니까 나랑 같이 나가서 뭐라도 좀 먹는 게 좋겠어. 그렇게 절친이 나서서 저를 진정시키고는 병원 근처 카페에 가서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너희 남편 같은 환자를 가족이 하루 종일 지켜만 보고 기다리는 거 사실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야. 정신건강에 안 좋단 말이야. 당장 네가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병원에 멍하니 있으니 머릿속에 운전할 수가 있겠니? 그럼 어떡해. 그래도 내 눈으로 보고 있기라도 해야 할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도 내가 없을 때 남편이 깨어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걱정하지 마. 우리 병원 의료진 다 실력도 좋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야. 또 나도 있잖아. 내가 특별히 더 신경 쓸 테니까 넌 여기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너 자신부터 좀 돌보면 좋겠어. 그러다 내가 없을 때 남편이 깨어나면 어떡해? 나를 찾을 거 아니야. 네 남편도 네가 네 자신을 잘 돌보며 버텨주길 더 바랄 거야. 깨어났는데 제정신도 아닌 네가 몸도 마음도 상한 상태면 좋겠니? 그것도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마음은 또 어떻겠냐고. 그 생각도 해봐. 절친의 얘기를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언제라도 남편이 깨어나서 처음 보게 될 제 모습이 남편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우두커니 상주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병원에 매일 들르긴 했어요. 의식이 없어도 말소리는 들리는 것이라고 하니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 옆에 앉아서 우리 좋았던 시절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돌아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곤 했답니다. 그날도 그렇게 독백 같은 수다를 떨고는 병실을 나섰어요. 그런데 병실에 휴대폰을 두고 온 걸 알게 된 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에 알아차리고 얼른 병실로 돌아갔으니 아마 1분도 채 안 돼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간 남편의 병실 바로 앞에서 병실 안에서 들리는 남편 목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목소리 톤을 한껏 낮춰서 말하는 거였지만 분명 남편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전 이렇게 아직 온몸이 떨리네요. 어휴, 그년 드디어 갔어. 오늘따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하는지 죽는 줄 알았네. 우리 자기 많이 답답했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이게 무슨 꼴이야. 얼른 나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너무나도 멀쩡한 목소리가 들렸고 병실에는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 자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치는 중에 병실에선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 순간 제가 병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고 침대 밑에서 어떤 젊은 년이 기어나오는 게 보였는데 간호사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편이란 새끼가 저도 모르는 사이 의식이 돌아와 이 병원 간호사년이랑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고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떠올랐는데 세상에 허리를 펴며 나오는 그년이 그냥 간호사도 아니고 내 절친 간호사년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어렵게 기어나오느라고 제가 병실에 들어선 것도 모르고 제 남편을 향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걔 진짜 절절하더라. 침대 밑에서 듣고 있는데 내가 다 눈물이 날 뻔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떡하냐? 네 남편은 내 건데. 남편도 처음에는 그년 쳐다보느라 제가 들어간 것도 모르더니 그년이 그 헛소리 짓거리는 동안 인기척을 느끼고 저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만해. 입 다물라고. 자기가 어떻게 왜 이렇게 금방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말이야. 남편이 사색이 되어 말까지 더듬으며 절친년 입을 막으니 그제야 절친년도 제가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아니, 너 영아야, 일단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수 있어. 네가 뭔데 설명을 해. 자기야, 내가 말할게. 다 말할 테니까 일단 여기 와서 좀 앉아봐.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저를 두고 비아냥거리며 비웃던 절친년이 당황해서는 엉금엉금 힘겹게 기어나오다 말고 침대 밑에 엎드려서는 다급하게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은 이미 의식을 찾고 깨어났던 것이고 절친이란 년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같이 저를 속인 거예요. 저만 속인 게 아니죠. 병원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 둘이 자기 어쩌고 하며 병실에서 이짓거리를 벌이고 있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가 남편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매일 피가 마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저를 속였던 거예요. 그것도 둘이 눈이 맞아서 제 눈 속이고 미래를 즐기려고 말이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였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저는 침대 밑에 주저앉아 있던 절친년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다시피 했고 그녀는 그런 제 손을 피하려고 버둥거리다가 침대 모서리에 정강이며 등이며 쿵쿵 다 부딪히며 악소리를 내더니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파? 이게 아프니? 지금 네가 이 상황에서 악소리가 나와? 예, 아픈 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제발 이거 놓고 말로 하자, 말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래. 내가 지금 네 머리카락이 아니라 사지를 뜯어놔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 아파? 넌 몸집도 작은 애가 무슨 힘이 이렇게 세니? 아우 아파! 저는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서 절친년 머리채를 확 더 세게 잡아 끌어 제 앞에 패대기 치듯 바닥에 꿇어앉혔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의식 돌아와 있는 남편이란 인간 머리도 몇 대 갈겨줬습니다. 그런다고 그 분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그렇게 남편과 절친이라 믿었던 그년을 나란히 바라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절친년 머리채도 잡았겠다. 남편 놈도 몇 대나 올려붙이느라 진이 빠지기도 했고 잠깐 그렇게 넋놓고 그 두 것들을 쳐다보는데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설명한다며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 둘이 언제부터 이런 거야? 사고 나기 전부터 그런 사이였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얘 내 절친이었어, 이 미친놈아. 이게 정말 무슨 미친 짓이야? 자기야, 제발 진정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병원에 있는 동안 잠깐 실수한 거야. 실수?
이게 그렇게 발뺌한다고 될 문제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니? 진짜 찌질하다. 조용히 못해? 지금 어디서 네가 끼어들어?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니? 뭐 내 말이 틀려? 괜히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화풀이할 생각하지 마. 어이없어서 정말. 니들 지금 내 앞에서 뭐하니?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의식 돌아온 건 왜 숨겼어? 그게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고 이참에 아픈 척하며 좀 쉬고 싶어서 당분간만 그러려고 했던 거야. 사실 나 그동안 회사에서 일도 너무 많고 힘들었거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일하기 싫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다 속이고 병원 사람들까지 속여. 간호사 년이랑 바람이 나니 그런 건 아주 별것도 아니었나 보지? 자기야, 바람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몸도 이렇게 갇힌 공간에 있다 보니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 의식 돌아온 것도 금방 알릴 거였고 어차피 금방 아니 정리고 뭐고 그럴 것도 없는 사이였어. 남편은 계속 그렇게 제 절친과의 바람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바람이라고 할 것도 아니라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절친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막혀하는 저보다 더 난리를 치며 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제 남편을 잡는 거예요. 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실수? 병원에서 잠깐 바람 피운 사이? 너 나한테 죽고 싶어? 말 조심해.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내가 뭐 잘못 말한 거 있어? 넌 나한테 진심이었냐? 난 너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어. 착각하지 마. 자기야, 이건 다 저 여자가 혼자 저러는 거야. 난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야, 은영아, 너 바보 아니지? 상식적으로 저 인간 하는 말이 진짜인 것 같니? 우리는 너 연애할 때부터 만났어. 너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만나오던 사이라고. 이게 진짜, 야! 너 정말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과 절친은 서로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앞다투어 제게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며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하더군요. 머리를 커다란 쇠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남편 목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남편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던 년이 절친이라고 믿었던 년이라는 걸 알아본 순간보다도 어쩌면 그때가 훨씬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모든 거짓말 같은 난장이 벌어진 순간에도 제가 결혼을 하기도 전부터 그것들이 바람을 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건 정말이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몇 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렇게 큰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걸 저조차 꿈에도 몰랐으니 새엄마라고 알 리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제 절친이니 더 신경 쓰며 잘하겠다는 생각에 남편 전담 간호사로 특별히 배정되도록 했던 거죠. 우리 새엄마가 내 남편 전담 간호사로 배정해줬을 때 아주 쾌재를 불렀겠네? 그렇게 내 남편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살피면서 좋았니? 너도 알지? 그건 정말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잖아. 너희 새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긴 했는데 그래도 나 정말 열심히 보살폈어. 그랬겠지. 그러다 내 남편 의식 돌아온 것도 네가 제일 먼저 알게 돼서 둘이서 작당을 한 거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1인실에서 둘만의 미래를 즐기고자 했던 거야?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쉬고 싶어서 그랬어. 처음엔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더 쉬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게 좀 길어졌던 것뿐이야.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야. 멀쩡히 깨어난 사람을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하려고 보고하는 차트 같은 것도 다 가짜로 작성하고 그랬어? 그래도 되는 거니? 네가 그러고도 간호사야? 다 떠나서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의사한테 보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깨어난 후에 오히려 더 많이 신경을 썼어. 책도 많이 찾아봤고 근무 시간 중에는 물론이고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가능하면 살피려고 했단 말이야. 아무 이상 없어. 근무 시간 아닐 때도 몰래 숨어들어서 둘이 놀아놨다는 거잖아. 너 지금도 근무조 아닌 거 알아? 그렇게 오랜 시간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라니. 이런 거짓말쯤은 일도 아니었던 거지. 안 그래? 남편도 남편이지만 친구에게 느낀 엄청난 배신감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제 속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도 안 들었니?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믿었어. 그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가 울부짖듯이 절친년한테 소리를 질렀으니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병실 밖까지 다 들렸을 거예요. 누구 하나 선뜻 함부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그 소식을 들은 새엄마가 달려와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거죠. 남편 병실에 들어온 새엄마는 얻어터져서 산발이 된 제 절친 간호사와 멀쩡해 보이는 제 남편, 대흥분 상태인 저를 보게 되었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금방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새엄마도 그 상황을 알아채고 기가 막혔겠죠. 혼수 상태로 알고 있었던 사위놈은 버젓이 의식이 돌아와 있고 딸 절친이라고 하던 년이 사위 내연녀인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제와 글로 그 상황을 쓰는 건데도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네요. 그렇게 사태를 파악한 듯한 새엄마가 갑자기 간호사 한 명을 또 호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러온 간호사 얼굴을 보니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새엄마, 저 사람도 여기 간호사예요? 너도 아는 얼굴이니? 네 남편 옆에 있는 저 간호사가 절친이라며 소개해서 채용한 간호사야.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새엄마가 꽂아줘서 다니는 주제에 지 친구까지 데려왔단 거예요? 너 나한테는 말도 없이 내 백을 아주 쏠쏠하게 써먹었구나. 가증스러운 년. 절친과 제가 30년 지기 친구니까 서로의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니 절친이 데려왔다는 그 간호사와 저도 서로를 알아본 거죠. 그 간호사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새엄마가 대뜸 그 간호사를 향해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다 알고 있었죠?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새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꽂아준 제 절친년이 끌고 들어온 그 간호사 역시 제 남편 전담 간호사로 둘이 손발 맞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남편 놈 깨어난 거 숨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건 불륜이고 뭐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병원 내부 문제로도 보통 일이 아닌 거 아닌가요? 중징계감이죠? 물론이야. 환자 상태 은폐하고 허위사실 보고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죄가 무거운데 하물며 불륜을 저지르려고 그런 짓을 벌였다고? 미친 짓이지. 그러니 절친의 친구 간호사는 사태 파악 제대로 하고 바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큰 잘못인 건 알았지만 저를 이렇게 좋은 병원에 꽂아준 친구가 한 부탁이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건 저한테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고요. 그렇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고 절차대로 처리할 테니 사실대로 소명해야 할 겁니다. 네, 그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저도 양심의 가책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야, 이년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네가 뭘 밝힌다고? 넌 제3자야. 네가 뭔데 나서서 뭘 밝히네 마네. 네 말이면 꼼짝 못하는 친구라더니 겨우 이 정도였냐?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그동안 너희 둘 보고 있는 거 정말 괴로웠는데 오히려 잘 됐어. 저한테 두 사람 불륜 증명할 증거도 있고 제가 증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할 준비도 되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증거? 증거라니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야? 야, 네 친구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진짜 왜 이래? 일단 나랑 먼저 얘기 좀 하자. 대체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건 쟤니까 쟤를 자르시든 말든 쟤만 벌하시고 저는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 정말 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에요. 같이 죽을 순 없죠. 뭐? 너 인연, 내가 네 사정을 얼마나 봐줬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야,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니? 끼리끼리라더니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기가 막혀서 참 똑같은 것들끼리 친구였네.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뒤통수라는 말을 해? 네가 나한테 저지른 짓을 생각해봐. 절친 친구가 그렇게 나오니 절친은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해고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영원히 간호사 생활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절친년도 그걸 아니까 이러다 지 인생 날아가겠다 싶었는지 벌벌 떨면서 저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한 겁니다. 영아야, 나 좀 살려줘. 이 병원에선 지금 당장 내 발로 나갈 거야. 원한다면 상간녀 위자료도 줄게. 간호사 생활만은 계속하게 해줘. 너도 나 힘들게 사는 거 알잖아. 잘 알지. 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나누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나를 친구로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나도 정말 괴로웠어. 그렇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너한테 몇 번이나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그따위 말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없었을 거야. 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남편이랑 나를 비웃으며 시시덕거렸던 애였잖아? 영아야, 내가 일 못하면 우리 집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 소녀가장이잖아. 나는 물론이고 우리 집이 다 끝장나는 거라고. 연세도 많으신 우리 할머니랑 안 아픈 데가 없는 우리 엄마는 어떡해. 우리 엄마나 할머니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줘. 초등 때부터 친구인 30년 지기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절친 엄마나 할머니는 저도 여러 번 뵀던 분들이고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더 잘해주셨던 분들이니 그분들 이야기에 동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치 빠른 새엄마는 제가 흔들린다는 걸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은영아, 정신 차려. 저딴 건 친구도 아니야. 30년 지기는 무슨. 그런 거 너한테는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쟤는 지금 그거 이용해서 네 마음 흔들려고 하는 거라고. 다 계략인 건데 모르겠니? 새엄마는 몰라요. 엄마가 안 계신다는 게 나한테 어떤 상처였는지. 쟤네 엄마나 할머니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단 말이에요. 글쎄, 그런 게 다 너한테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내가 보기엔 쟤는 너를 절치는커녕 친구라 생각도 안 할지도 몰라. 네가 이렇게 마음이 여린 줄은 또 몰랐네.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 내 말 새겨 들어. 새엄마 말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년 친구가 아니고 호구였던 거죠. 절친이란 년은 그동안 저한테 지 사정 어려운 거 호소하고 불쌍한 척하면서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새엄마 병원에 꽂아준 것 말고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물심양면 그 친구한테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새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아니라 호구가 되어 있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 전현을 절친이라 생각하며 속마음까지 터놓고 살았던 거네요.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자책까지 할 건 없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런 네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거지.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또 저것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며 배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용서할 수 없어요. 새엄마, 전현 저거 평생 간호사 생활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걱정 마. 우선 병원 자체 징계가 들어갈 거고 간호사 자격에 대해서도 내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게. 새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주 자신의 찬 얼굴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손 하나 잡아주지 않으셨지만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따뜻할 수가 없었답니다. 늘 색안경을 끼고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새엄마였는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완전 든든했고 정말 큰 의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또한 새엄마는 자기가 한 말에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년 도덕성, 직업윤리 등의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문제 삼아 간호사 자격 박탈을 받아내주기 위해 애를 써주셨거든요. 그러는 동안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년 친구가 저한테 넘겨준 증거들 덕분에 이혼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절친녀는 제 남편과 바람 피우며 자기 친구한테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도 보고를 해놨더라고요. 가령 30년 지기 친구 남편 뺏는 나 나쁜 년일까? 그런데 이 남자도 내가 더 좋다잖아. 매력 없는 걔가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무슨 일기 쓰듯이 지 친구한테 깨톡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제게 아주 좋은 증거들이 되어준 겁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불륜에 거짓말에 뭐 더 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소송은 아주 시시하게 끝났어요. 물론 저의 승리로 말이에요. 저는 그년에게 상간녀 소송도 걸었고 연애 시절부터 해서 불륜 기간이 길었던 점과 30년 지기 절친을 기만한 점, 병원에서의 엽기적인 미래 행각 등이 공분을 사며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요. 영아야, 나 이제 네 덕분에 평생 간호사 일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큰 돈을 위자료로 어떻게 주겠니? 지금 나더러 그런 이사정 봐달라는 거야? 말이 되니? 네가 그런다고 내가 봐줄 것 같아? 옛날에는 내가 네 호구였을지 몰라도 이젠 아니야. 그딴 소리 듣기 싫다고. 불명예스럽게 자격 박탈되는 거면 퇴직금이면 뭐며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 그 정도만이라도 좀 봐줘. 그 정도만이라고?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벌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게 억울할 지경이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괴롭히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너 좀 더 털어줄까? 그걸 원하니? 저는 그렇게 통쾌하게 절친이었던 년을 내쳤고 새엄마가 노력해준 덕분에 그년 간호사 자격 박탈과 불명예 해고가 확정됐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시점에서 저는 새엄마에게 그간 하지 못하고 미뤄둔 말을 했죠. 그간 저 혼자 새엄마를 오해하고 못되게 군 거 죄송해요. 제가 한참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새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젠 알 것 같아요. 아빠 옆에서 또 제 새엄마로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더 잘할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시기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재수없다 소리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엔 뭐랄까 좀 익숙해져서 괜찮아. 그리고 생각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곧 내 진심을 알아봐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 너도 언젠가는 그렇게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아니, 정말 새엄마 너무 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지게 받아주시니까 제가 더 죄송하고 작아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해? 저는 그날 그렇게 새엄마한테 완전히 반해버린 것 같아요. 이혼 후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데요. 아빠보다 새엄마랑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 새엄마랑 단둘이 데이트도 자주 하고 있어요.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제 지레짐작으로 새엄마를 오해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절친의 배신, 이혼이라는 큰 일을 겪으며 힘들기도 했지만 사람을 볼 때 뭘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한 수 배우면서 그렇게 조금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할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닌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만하면 저 그래도 그렇게 나쁜 일을 겪고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께 인정도 받고 싶고 응원도 받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힘이 됐지만 격려 댓글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주변에 괜히 믿고 정 안 가는 사람이 있어서 괴롭진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의 괜한 선입견 때문은 아닌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해도 배신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